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이케아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처럼 인테리어 센스 부족하면서 비싼 거 싫어하는 사람, 반려견이 있어서 꾸미고 사는 거 포기한 사람에겐 이케아가 딱이죠. 이케아 물건들의 장점은 실용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 괜찮은 소재,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에도 이케아의 가격은 변동이 없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게다가 추석맞이 세일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이케아 물건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매장에 가야만 있는 물건들과 할인 품목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새로 구매한 물건들과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을 종합해서 소개하고 용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방용품들입니다. 이건 파스타 국자예요. 파스타 서버라고도 하고요. 파스타면은 굵고 무거워서 젓가락으로 씹어 올리기 힘들잖아요. 손가락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추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라면이나 칼국수, 잡채 뜰 때도 좋아요. 가격도 착해서 원래 1,500원인데 추석 특별가로 1,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건 실리콘으로 된 다용도 뚜껑입니다. 크기별로 3종 세트에 19,900원. 제일 큰 거 하나만 따로 파는데 1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용해보니 제일 자주 쓰는 건 의외로 제일 작은 크기의 뚜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종 세트를 사는 게 더 좋아요. 내열 온도가 220도여서 오븐, 전자레인지, 냉동실, 식기세척기에 모두 사용 가능해요. 그냥 냉장고용 뚜껑으로 쓸 때는 눌러두면 진공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편수 냄비나 후라이팬은 뚜껑이 없는 게 많잖아요. 뚜껑을 덮어두면 물도 훨씬 빨리 끓고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빨리 데워져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가열돼 있을 때는 저처럼 가장자리를 잡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꼭 뚜껑 부위를 잡아야 해요. 뚜껑이 이렇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쓸 땐 이 부분을 고리에 걸어두면 됩니다. 정말 자주 쓰게 되어서 대만족입니다. 이건 하드 만드는 기구인데 아이스 캔디 틀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돈 1,900원.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내용물을 채워넣기도 편하고 나중에 냉동된 하드를 틀에서 꺼내기도 쉬운 디자인이었어요. 무엇보다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저희 집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를 위해서 구매했어요. 저희가 아이스바 먹을 때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아서 그릭 요거트와 수제추르, 청사과를 갈아놓고 만들었어요. 이사 직후에 강아지가 적응을 못할까봐 만들어줬더니 새집에 금방 적응을 했네요. 새집에 오니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개씩 먹이고 있어요. 이건 탄성도마입니다. 2장에 2,000원밖에 안 해요. 솔직히 비싼 나무도마보다 이런 걸 더 자주 쓰게 돼요. 나무도마는 무게감이 있어서 좋지만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아무 재료나 올릴 수도 없고요. 이건 방수도 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재료를 칼질한 후에 곧바로 냄비에 부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물로 씻어서 말리기도 좋고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기도 좋아요. 수명은 짧지만 칼자국이 많이 생기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면 되죠. 이건 탄성도마처럼 생긴 식탁 매트입니다. 잘 보면 위쪽에 이렇게 엠보싱이 있어요. 가격도 한 장에 1,000원밖에 안 해요. 무엇보다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고 테이블 상판도 보호되고 그릇 바닥도 보호되고 접시와 식기도구 소음도 줄여주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먹으면서 잘 흘리는 게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으로 된 매트나 씻기 어려운 매트는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물로 씻거나 행주로 닦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단점은 좀 얇다 보니 잘못 다루면 구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건 발매트인데요. 양탄자형의 발매트들은 가격이 후덜덜하게 비싼데 이건 큼직하고 예쁜데도 9,900원밖에 안 해요. 순면으로 되어 있어서 빨아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냐 했더니 침구 제작 과정에서 남은 면 패브릭을 손으로 꼬아서 만든 핸드메이드 러그래요. 방글라데시 솜씨 좋은 여성들이 이걸 만들어서 일자리와 수익을 얻는다고 하네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부엌에 싱크대 앞에 깔자마자 강아지가 누워버리네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기 누워서 전자레인지 속에서 나올 요리를 기다리네요. 면으로 되어 있어서 강아지 털도 잘 붙지 않고 실용적이네요. 이건 키친클로드라고 하는 행주입니다. 이렇게 큼직하고 예쁜데 가격이 4장에 4,900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죠. 행주라고는 하지만 뻣뻣하고 거칠어서 물기를 닦는 용도보다는 물기 있는 그릇이나 냄비를 올려두는 용도, 그리고 오븐에서 뜨거운 음식을 감싸듯이 꺼낼 때 사용하기 좋아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손잡이에 걸어두면 장식도 되고 필요할 때 곧바로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더라고요. 이건 흰색 핸드타올입니다. 핸드타올로 써도 되고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주방에서 그릇 닦는 행주로 사용하기 좋아요. 가격이 10장에 7,900원 밖에 안 해요.
이렇게 고리도 달려있고 삶아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한 후에 그릇에 물기를 닦을 때 사용하는데 물기가 쏙쏙 잘 닦여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것도 행주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가장 실용적이에요. 가격이 한 장당 300원 밖에 안 해요. 수분 흡수도 잘 되고 튼튼하죠. 자주 빨고 말려서 쓰기에 적당해요. 아기들 침바지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삶에 쓸 수 있는 면제품이고 튼튼해서 애용합니다. 이것도 핸드타올입니다. 색깔이 다양한데 저는 분홍색을 골랐어요. 가격이 넉 장에 3,900원. 이렇게 고리도 달려 있어서 어디에 걸어야 할 때 편리해요. 작은 수건이기 때문에 손을 닦은 후에 잘 마르기도 하고 또 삶에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나서 강아지의 몸과 발을 닦아주는데 사용해요. 이건 식기세척용 브러쉬인데 가격이 1,900원 밖에 안 해요. 기다랗게 된 디자인이어서 유리병 속을 씻기에도 좋고 그릇 씻을 때 오른손에 비눗물을 안 묻혀도 되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고무장갑을 잘 안 끼고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일반 수세미를 사용하면 손끝에 주부습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흡착판이 있어서 싱크대와 타일에 부착할 수 있어요. 세워두면 자리를 적게 차지하기도 하고 건져도 쉽게 되니까요. 이번엔 베이킹 도구들입니다. 늘 갖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구매한 게 베이킹 매트입니다. 이게 뭐라고 안 사고 늘 나무 도마를 활용했는데 도마는 좁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어서 대리석 조리대 위에 펴면 착 달라붙어요. 반죽 밀 때 바닥이 밀리면 배로 고정을 해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한 계량 스푼 세트입니다. 이 모양 때문에 이케아에선 이걸 계량컵 5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이킹은 계량이 중요하죠. 그리고 심플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라서 좋아요. 끓인 물을 담아도 되니까요. 겹치면 한 컵 안에 다 들어가서 수납하기 쉽죠. 이건 베이킹 반죽칼입니다. 큰 반죽을 분할할 때 쓸 수 있고 흩어진 밀가루를 한 곳으로 모을 때 그리고 차가운 버터를 잘게 자를 때 사용하면 편리하죠. 곧 스콘 만들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콘 만들 때는 차가운 버터를 잘게 잘라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건 밀가루 채입니다. 역시 스테인리스 재질이고요. 지금까지 밀가루를 채쳐야 할 때 그냥 거품기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면 바닥 쪽의 밀가루에는 늘 공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통 안에 밀가루를 담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형태가 밀가루 채취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수납 도구들인데요. 이건 선반 인서트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인 것과 2배 너비의 정사각형 인서트가 있는데 제가 간 날은 정사각형 인서트가 다 팔리고 없었어요. 찬장 안의 선반 높이가 어정쩡할 때 이런 선반 인서트를 활용하면 그릇을 안전하게 나눠서 보관하는 게 가능하죠. 이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조립을 해야 해요. 전기 드릴 없어도 드라이버만 있으면 간단하게 나사를 박아 고정할 수 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는 상부 찬장 공간에 들어가기엔 약간 폭이 넓고 높은 편이어서 보다 큼직한 하부장에 적당하더라고요. 인서트 아래쪽에는 조금 작은 그릇들을 쌓아서 놓고 위쪽에 납작한 접시들을 쌓으면 좋겠죠. 이건 타월 거리입니다. 별게 다 있죠. 저희 집처럼 주방 하부장에 수건거리가 없는 경우에 이게 필요했어요. 이걸 하부장 문에 걸고 수건을 걸어두면 설거지한 후에나 손을 씻은 후에 손 닦기 좋죠. 이런 모양으로 걸어도 되고 두께가 맞으면 선반에 클립처럼 끼워서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이건 주방 다용도거리인데 1타 3피 한꺼번에 3군데에 걸 수 있어요. 선반 아래쪽에 클립처럼 끼우는 형태인데 저희 집 주방 상부장에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고무가 달려 있어서 찬장에 흠집이 남지 않아요. 설치한 후 아래쪽에 국자나 계량 스푼 같은 걸 걸면 되더라고요. 이건 흡착식 후크입니다. 매끄러운 타일이나 가구, 유리에 붙이면 잘 붙고 고리가 커서 꽤 튼튼해요. 쉽게 떼냈다가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큰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물때가 있거나 벽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 붙이면 이것도 잘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번엔 각종 후크입니다. 여기 3종류의 후크가 있지요. 재질과 모양이 다른 만큼 용도도 조금씩 달라요. 이 조그마한 흰색 후크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단단해요. 이케아에는 이 후크를 걸기 위한 레일을 따로 파는데 그게 없어도 봉처럼 생긴 구조가 많아서 걸 때는 많더라고요. 이런 거 어디에 걸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지능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세탁기 위에 선반에서 이런 레일을 발견해서 여기에 후크를 걸고 빨래 가방들을 걸어 두었어요. 앞에서부터 양말 빨래, 애벌 손빨래가 필요한 빨래, 삶아야 하는 수건 빨래가 든 가방들이에요.
집에 강아지가 있다 보니 강아지 빨래도 따로 분류해야 하고 색깔 빨래, 흰 빨래도 따로 담아두거든요. 너무 무거운 걸 달면 부러질 수 있으니 적당한 무게의 물건을 걸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S자고리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레일에 걸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저는 이사 온 집에 이렇게 레일이 허전해서 이 고리를 걸고 거기에 제가 아끼는 예쁜 커피잔들을 걸어 두었어요. 예쁜 커피잔들은 장식 효과도 있지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커피잔을 골라서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요건 조금 더 목이 긴 S자고리인데 철제로 되어 있어서 튼튼해요. 그리고 중앙의 목이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문에 걸면 문 표면에 착 맞아떨어져요.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곡선이라 고급스럽죠. 저는 주방 하부장 문에 걸어서 핸드타올을 걸기도 하고 욕실 문 안팎으로 걸어서 목욕타올이나 옷을 걸어두기로 했어요. 이건 대나무 접시꽂이입니다. 보기엔 작은 그릇에 적합할 것 같은데 틈이 꽤 넓어서 사실 큰 그릇에 세워두기에 좋더라고요. 이렇게 큰 접시들은 평소 겹쳐서 보관하다 보면 흠집이 잘 생기잖아요. 대나무 접시꽂이에 꽂아서 하부장 안쪽에 넣어두면 접시 보호도 되고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편하더라고요. 가볍고 튼튼해서 좋고요. 가격도 2,900원 밖에 안 해요. 이건 키친타월 꽂이입니다. 부착하는 스타일은 약간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서 있는 형태는 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경우에 따라 원하는 대로 위치를 옮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 보조반은 키친타월 뜯어낼 때 도움을 주고요. 가격도 2,900원 밖에 안 해요. 이건 예쁜 철제 바구니입니다. 흰색과 하늘이 있는데 저는 하늘색 가져왔어요. 바닥까지 모두 메쉬 그물망으로 제작되어서 공기순환이 잘 되고 세척도 용이해요. 양파나 감자, 고구마, 단호박을 보관하기 좋죠. 하루 정도 빵을 보관하기에도 좋고 손잡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용도에 활용하거나 들고 다니기에도 좋더라고요. 이건 투명 수납 상자인데요. 저는 약통들을 담아두려고 샀어요. 뚜껑과 박스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통은 1,800원, 뚜껑은 1,000원입니다. 뚜껑이 안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투명하니까 뭘 넣었는지 보이고 뚜껑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같은 통들을 위로 겹겹이 쌓아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 통이 있어서 뚜껑이 안 닫히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뚜껑은 아래 바닥에 깔았어요. 이 상자들은 크기가 다양하니까 너비나 높이, 색상 등을 보고 입맛대로 고르면 될 듯해요. 이건 플라스틱으로 된 정리함인데 색상과 디자인도 무난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이케아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합리적인 가격이죠. 다이소보다 더 싼 가격에 멋스러운 플라스틱 정리함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크기가 다양해서 책상 서랍 내부를 정리할 때 써도 되고 저처럼 간단한 양념통을 넣어두거나 욕실용품을 담아두기에도 좋아요. 큰 통은 조금 큰 양념통을 담아서 깊숙한 찬장 속에 넣었고 필요할 때마다 서랍처럼 바닥을 당겨서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이런 제품은 잘 관리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사이즈 통으로는 이케아 양초를 정리해서 담았고 자주 쓰는 화장품도 담아두었어요. 이번엔 세탁실에 둔 물건들입니다. 이건 비닐봉투 정리대인데요. 제게 딱 필요한 물건이어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고 가격도 2,000원 밖에 안 해요. 이렇게 모양대로 휘어서 가장자리를 끼워 맞추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까지 붙어 있어서 못질을 할 필요도 없이 벽에 붙일 수 있어요. 이러면 한 번 쓴 비닐봉투들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활용할 수 있죠. 이건 빨래 바구니들입니다. 색깔 빨래와 흰 빨래를 구분해서 담는 용도로 구매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풍이 잘 되니까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를 건조대로 가져갈 때 사용해도 좋고요.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바구니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수납용 플라스틱 통입니다. 원래 나무 프레임이 따로 있고 거기 끼워서 쓰는 용도인데 저는 그냥 분리수거 쓰레기를 담을 용도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손잡이가 없어서 들고 나갈 때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용도가 생각났어요. 바로 조격통으로 활용하는 거죠. 운동화를 빨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것도 크기가 다른 수납용 통인데요. 저는 분리수거 박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뚜껑을 따로 사서 달면 어린이 장난감 수납에도 좋을 듯 해요. 이번엔 욕실용품들인데요. 이건 유리닦기입니다. 가격이 1,900원 밖에 안 해요. 유리닦기라고 되어 있지만 욕실 유리나 거울 말고도 욕실 벽에 물기를 닦을 때나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욕실 바닥 공사를 잘못하면 이렇게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잖아요. 샤워한 직후에 사방의 물기를 이걸로 밀어서 제거해주면 바닥까지 곰팡이가 안 생겨요.
이건 그 유명한 이케아 미니 향초입니다. 이케아에 가면 누구나 사오는 제품이 바로 이 향초들이죠. 향초는 30개에 2,900원이고 향이 없는 건 더 싸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향이 고급스럽고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편해요. 저는 여기 맞는 촛대에 넣어서 화장실에 두었어요. 참, 이번에 제가 득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불 커버입니다. 단종된다는 이유로 5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면 비스코스 혼방 소재라서 습기를 흡수하고 제거해서 체온을 편안하고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섬유라고 하는데 할인해서 12,500원. 비스코스란 나무 원자재로부터 나온 재생 가능한 셀룰로스 소재라고 해요. 마침 커버가 너무 얇아서 불만이었던 차렵 이불을 속에 넣었더니 만족스러운 두께와 질감의 이불로 변신했어요. 잠을 잘 때 이 면의 촉감이 너무 좋네요. 이건 이번에 구매한 나티아스민 매트리스 커버인데요. 순면 소재가 아니라 순면과 리오셀이라는 게 섞인 세틴입니다. 이전에 사용한 면 100% 제품 드발라 커버는 의외로 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왜 이 제품이 10,000원 더 비싼지 알겠더라고요. 면 리오셀 혼방 제품은 체내에서 배출되는 수분을 흡수해서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이번엔 제가 이전에 구매해서 쭉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입니다. 우선 안방 침대입니다. 지금은 단종된 델락티그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구입 당시 라탄으로 된 침대 헤드까지 합쳐서 67만 9천 원이었는데 라탄 헤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드 빼고 프레임만 구매했어요. 매트리스와 커버도 모두 이케아 제품입니다. 안방 서랍장은 4년 전에 구매한 코팡 5칸 서랍장입니다.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조립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예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지요. 슬프게도 이번에 이사할 때 뒤쪽 다리가 부서져서 제 마음도 부서졌습니다. 이건 보조 테이블인데요. 글라돔 트레이 테이블입니다. 구입 당시 인기 없는 색깔이라서 그런지 특별 세일을 했었어요. 정가가 17,900원인데 아마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데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위쪽 트레이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책장은 그 유명한 빌리입니다. 가격이 89,900원인데 정말 튼튼하고 예뻐요. 뒤쪽 판자를 고정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망치질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처음 살던 집에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없어서 이 클랩스타드 옷장을 사서 조립했어요. 문 3개짜리라 활용도가 높고 가운데에는 옷이 아니라 이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서재에 둔 책상은 알렉스 책상입니다. 상판 크기가 조금 짧은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긴 걸 사길 잘했더라고요. 서랍장이 책상 한쪽을 지탱해주는 구조여서 실용적이고 서랍장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 소파도 이케아에서 산 3인용 소파입니다. 소파 커버를 벗겨서 세탁할 수 있는 패브릭 소파인데 방석과 등받이만 커버를 벗길 수 있고 팔걸이 쪽은 안 되는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비글을 한 마리 입양했다는 거고요. 이 녀석이 오면서 소파는 개전용 침대가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얌전한 편이어서 아직까지 소파 소음을 떼어내진 않았네요. 그 정도로 이 소파천이 튼튼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람 2명과 강아지가 한꺼번에 누워 잘 수 있는 소파입니다. 길고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상드리고 싶네요. 다음번엔 주제별로 나눠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이사는 정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후가 더 힘드네요. 사람 사는데 이렇게 많은 짐이 필요한 건 아닐 텐데 좀 더 줄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